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가 5학년 국어가 3단원 98쪽이고요. 여러가지 설명 방법 알기입니다. 우선 이 단원이 여러분들 글을 요약하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기 전에 이게 이 글이 어떤 설명 방법으로 쓰였는지를 미리 알면 요약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요약해야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글도 너무 길어요. 나는 중요한 내용만 빨리빨리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글이 너무 길어. 산만해. 또는 내가 이걸 다 읽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빨리 중요한 내용만 탁탁탁 정리해서 요약을 해놓으면 내가 그 글을 파악하는데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그 글을 요약하기 전에 이 글이 어떤 설명 방법인지를 좀 미리 내가 확인을 하면 요약도 편해지고요. 요약이 편해지니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글 많이 볼 거예요. 하물며 요리 레시피도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글 중에 이 글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구나를 좀 알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자세하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탑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다보탑과 석가탑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인데요. 이거 다보탑과 석가탑 같은 경우에 이거 가족들끼리 가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내년에 수학여행 갈 때 보통 경주 많이 가거든요. 경주 갔을 때 꼭 보게 될 탑이 이 두 탑이에요. 불국사 무조건 갈 거거든요. 경주 갔으면. 네, 뭐 내년은 뭐 확실하게 기약을 못 하겠네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탑이죠. 아마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탑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대답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좀 가장 대중적인 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을 쪼아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강암이 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탑은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입니다. 그런데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내가 글을 읽을 때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다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 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대충 짐작이 돼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이라며요. 그럼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 친구하고 나올 거예요. 공통점 한 문단 나올 거고요. 차이점 한 문단 나오겠죠.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탑은 이 두 개 탑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나오겠구나를 예상하고 봅시다. 바로 나왔네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처음에 뭐부터 얘기한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얘기한대요. 그럼 이게 우선 이 문단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공통점은 알려주는데 무슨 공통점이니 하고 봤더니 무슨 시대? 두 탑은 모두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든 탑으로서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탑은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두 가지네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뭐 한 가지 추가를 더 하자면 불국사 대웅전 앞에 같이 있다. 이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두 번째 문단에서는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그럼 결국 뭐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차이점 얘기하겠네요. 자, 어떤 차이점인가? 이거는 차이점을 둘이 나눠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다보탑은 장식 많고 화려하대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어떻게 화려한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뒷문장이죠.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 계단을 만들고 돌 계단 이거죠. 네. 그 위에 사각, 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다. 사각, 팔각, 원 이렇게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설명하는 글은 사진을 같이 놓고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보탑 얘기였어요. 장식이 많고 화려하대요. 그런데 자, 반면 이런 말 나오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죠. 반대되는 얘기니까. 이제 석가탑 얘기지. 석가탑은 단순해요. 세련돼요. 둘이 다르네요. 그래서 사각평면 받침. 자, 사각평면 받침. 여기 위에 돌을 3층, 1층, 2층, 3층 쌓았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장식물까지 올렸어. 그래서 어떻게?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 다보탑은 장식 많고 화려해. 석가탑은 단순하고 세련돼. 이것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사실 괜찮다고요. 그럼 마지막 문단은 뭐겠어요? 뭐긴 뭐겠어요? 정리지. 정리해야지. 다보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두 탑은 우리 조상의 솜씨와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렇죠. 서로 다른 모습 하지만 각각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99쪽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멀리 잡는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여러분들 조금 초점이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봤던 글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으로 보려면 둘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이거죠. 근데 첫 번째 문단은 이미 여기 교과서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문장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어디? 여기 초록색 표시했던 여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문장은 그렇죠. 첫 번째 문장.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짝 네, 이렇게 하면 살짝 보이겠죠? 네.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항상 말하지만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글을 쓸 때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 나왔으니까 세 번째 문단 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차이점. 우리 아까 했던 세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은 중심 문장은 이겁니다.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마지막이죠. 여기선 정리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이 둘을 정리하려면 뭐겠어? 서로 다르지만 아름답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보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이 문장만 딱 봐도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가 대충 감이 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시켜서 이번에는 99쪽 가로 2번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대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으로, 자,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죠. 이거 나왔으면 끝이죠. 그리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분별로 설명했다. 혹시 이거에 체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단계별로 이거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올렸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 문단 중에 일부분에만 해당하죠. 전체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다. 아예 이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같은 걸 묶은 게 없습니다. 설명하라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했다.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하려면요, 다보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를 쫙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는 게 1번 첫 번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근데 대상이 몇 개? 2개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비교, 차이점을 대조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 얘기를 훨씬 많이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이거 안 쓰고 밑에 거 쓸 거예요. 비교 대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둘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고 올라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100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끼끼하는 소리 별로 좀 그런데 이거 샷을 전체로 좀 넓게 잡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공통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 나중에 중학교 수학 올라가면 진짜 많이 볼 거예요. 집합이란 단원에서 맨날 이런 거 그리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중요한 거. 두 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가운데. 여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화강암 쪼아서 만들었고 통일신라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보고 하나 빠진 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되어 있니? 그렇지, 아까 말했던 여기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있다. 공통점 여기에 되겠죠. 자, 차이점.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단순하고 세련되다. 이 뒤에 자세한 내용이 붙겠지. 볼까요? 이 부분이에요.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물결로 썼지. 그러면 어떻게 98쪽 이렇게 해놓으면 아하 알 수 있고요. 자, 석가탑 단순하고 세련된 멋이 있다. 그럼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어디? 이 뒤에 나오겠죠. 어디? 봐봐. 그럼 좀 차이점을 둬야 돼. 차이를 두 개 밑줄을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봅시다. 사각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석가탑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거예요. 석가탑 쪽에. 그래서 이거는 98쪽 어떻게? 점선 내용. 이렇게만 해놓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국어 교과서는 이거 다 쓰라고 할 텐데 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거지. 뭐 그거를 글씨 쓰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쓰고 있어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여기서 영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아직 남았어요.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이번에는 101쪽입니다. 살짝 확대해서.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앞에 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세계의 탑이라는 글을 이제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탑을 세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목적인지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거가 되겠지.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인가 해서 봤더니 종교나 군사 목적, 기념, 요렇게 두 가지로 우선 우리 글에서는 소개를 했네요. 종교나 군사 목적으로 탑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념하려고 탑을 짓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 해준다는 거야? 유명한 탑 얘기 해준다는 거네요. 그 탑이 이제서부터 쫙 나오겠네. 무슨 탑들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쭉 전체적으로만 싹 살펴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있네. 피사의 사탑. 이 글에서 소개하는 유명한 탑 1번. 그리고 밑에 프랑스의 에펠탑 소개하는 탑 2번. 그 다음 또 쭉 내려갔더니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탑 3번 되겠네요. 이거 소개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탑 소개하는 글이네. 자, 그러면 이 탑마다 또 특징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자, 목적, 아까 위에 목적, 종교 군사 기념 있었는데 무슨 목적인가 해서 봤더니 종교 목적으로 만들었대요. 높이는 55m. 이 탑이 완성된 뒤 한쪽으로 조금씩, 자, 이거 특징이네.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 그래서 어떻게? 요거예요. 이 사진이야.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 옆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하면요, 탑이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만큼 기운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기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랑스 파리 에펠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탑이죠, 진짜.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주년을 100주년을 기념입니다. 목적은 종교나 군사 목적이 아니라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세운 거네요. 324m 엄청 높죠.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관광객이 찾을 만큼 유명합니다. 현재는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되면 여기만의 특징을 조금 더 보면은 324m 이제는 프랑스 전체를 상징.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중국 상하이에 있는 높이 468m의 동방명주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방송송신, 방송송신이 목적이네요. 세운 목적이. 그래서 동방명주탑은 높은 기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슬 3개, 요렇게 이런 독특한 외형 때문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별명이 이거래요. 동양의 진주. 그럼 우리가 앞에 공부한 내용하고 조금 봅시다. 이 탑틀의 이 3개의 탑, 피사의 탑, 에펠탑, 동방명주, 이 3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공통점 안 나왔어요. 차이점도 안 나왔어요. 대신에 뭐 어떻게 나왔어요? 이 탑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설명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단별로 싹 정리를 한 거거든요. 세계 여러 도시에는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해서 둘 중에 뭐에 해당하겠어요? 1번, 2번 중에 1번, 2번 중에 그렇죠. 2번이죠. 왜? 우리 유명한 탑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이거죠. 그럼 나머지 이 3개는 다 뭐예요? 그렇죠.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유명한 탑이 이렇게 3개가 있어. 피사의 사탑, 에펠탑, 동방면주탑이 있어. 결국 이 글은 유명한 탑이 있는데 그것 중에 구체적으로 3개야 해서 이렇게 들어준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 건지. 자, 사실 첫 번째 건 아까 설명하면서 봤죠. 공통점, 차이점 얘기? 네, 여기서 없어요. 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분별로 설명. 탑은 전체 탑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탑을 뭐 구조를 나눠 가지고 설명한 거 없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같은 거 묶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설명하는 대상을 특징을 나열한 거예요. 나열은 옆으로 쭉 세워놨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열거라 그래요. 네. 이 열거를 쓰는 이유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탑이 이런데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 여긴 치사해. 틀이 없어요. 그런데 붙임 자료 12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 자, 1번과 2번입니다. 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진작에 한 내용이야. 이거 복습 내용이라니까요. 복습?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세계 여러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이라면서, 그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그러면 결국 유명한 탑 알려준 다음에,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준 게 누구예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그러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피사의 사탑. 이 피사의 사탑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준 게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책이 산사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내용이, 그렇죠, 중국 상하이의 동방 명주탑. 중국 상하이의 동방 명주탑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이 표만 봐도 이 글이 뭘 얘기하고 있고 각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어 있었어야 돼요. 혹시나 안 돼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건 과제입니다. 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겠죠. 대신에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하고 이제 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우리 교과서에서 정해줬네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한식, 중식, 양식 중에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두 가지를 선택해 놓고 그 음식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 방법을 정할 건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 음식을 주제로 해서 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내용을 쓰고 싶고, 그래서 무슨 방법, 비교와 대조를 쓸지, 열거를 쓸지, 그렇게 고른 까닭은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랬을 때 틀 두 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 관련 틀이고요. 다시 말하면 비교와 대조. 여기는 열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알맞은 틀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교과서 98쪽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즉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첫 번째 비교와 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죠. 두 번째 열거,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